대표적인 증상이 복통과 설사입니다. 반복되는 설사와 복통이 있는 경우에 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다는 신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장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성 물질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 독성 물질이 장내 수분과 전해질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또한 장의 운동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또한 물기가 많으면 바로 설사가 나오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침부터 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우리 가이드분들은 주로 어떨 때 설사를 하시나요? 매운 거 먹었을 때? 전 술 마신 다음 날. 저는 그냥 매일. 저는 뭐 유제품 많이 먹었을 때. 예. 그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음식과 환경에 따라서 장의 염증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성인에서 1, 2주 미만으로 지속되는 설사를 급성 설사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 급성 설사의 원인은 여러 병원균에 따른 감염성 설사가 대부분입니다. 대개는 설사 이외에도 구토, 발열, 복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지만 급성 설사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수분 공급만 해줘도 되게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발열이나 혈변까지 동반하는 심한 급성 설사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되게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성 설사인데요. 제가 아까 염증이 몇 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염증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4주요. 4주. 네, 맞습니다. 설사는 그보다 좀 더 짧게 3주 이상 지속되면은 반드시 이제 만성 장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 검사를 해서 염증성 장 질환이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설사뿐만 아니라 복통과 혈변이 또한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만약 설사 증상이 없더라도 복통과 혈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역시 만성염증의 가능성이 있고 염증성 장질환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진짜 다행이네요. 전 3주까지는 아니에요. 3주까지 다행이다. 3주까지 다행이다,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다. 근데 박사님,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인가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 이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먼저 정상 대장의 내시경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혈관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이고요. 네. 살색으로 굉장히 선명한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네. 또한 아주 얇은 벽 주름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또 관찰되게 됩니다. 이게 네네. 깨끗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대장 내시경 사진이 되겠고요. 진짜 건강해 보인다. 네, 탄력 깨끗해 있어 보여. 네, 다음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장 내시경 사진입니다. 이거는 심하지 않은 경도, 마일드한 그러한 질환인 경우에 이런 형태를 보일 수 있고 혈관이 하나도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빨갛게 이제 네, 발적되어 있는 그러한 소견들이 있고 또한 이제 의학적으로 유약성 혹은 취약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약하게 피가 나는 그런 걸 이제 유약성이라고 하는데 내시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난다든지 그런 소견이 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등도 사진인데요. 보시기에도 조금 더 심해 보이죠. 이제 전반적으로 혈관도 전혀 안 보이고 빨간색의 그런 발적도 좀 더 심해졌고 또한 하얀색 저런 것들이 이제 삼출물, 이렇게 염증의 반응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꽤 많이 관찰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약성이라는 것도 좀 더 이렇게 심한 상태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증 사진이 되겠고요. 아이고. 네, 보시기에도 이제 좀 심해 보이시죠? 네. 보면은 이제 진짜 아파 장벽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저렇게 장벽이 파이는 이제 궤양이 생기는 경우 중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저렇게 심하게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출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중증 소견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게 혈변, 설사, 점액변이고 화장실을 못 참고 뛰어가는 대변 급박감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한 심해지면은 발열도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직장암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용어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직장이 따로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직장은 따로 있는 구조물은 아니고요. 대장 전체 중에서 항문에서 약 한 15cm까지 그 대장의 맨 밑에 부분을 직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은 직장에서부터 연속된 염증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항문 바로 위에 직장에서부터 염증이 시작해서 그 위로 이렇게 쭉 염증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은 직장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좌측 대장까지 그러니까 하행 결장까지만 염증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체 다 염증이 대장에 있어서 이런 광범위 대장염이라고 부르는 그런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 부위하고 염증 부위가 좀 구별이 되시죠? 네네. 보시면은 특히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의 왼쪽 부분이 염증이 있는 부위, 오른쪽 부분이 염증이 별로 없는 부위가 되겠고요. 네네. 오른쪽 사진도 약간 이제 반에서 오른쪽 아래 쪽에 부분이 염증이 있는 부위, 위쪽 부분이 염증이 없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이 대장의 일부분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염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경계 부위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고요.